네, 이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본격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관세 협상이 주요 이슈가 되겠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 관세 유예 시간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도 미국을 상대로 막바지 무역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측이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라고 우리 측에 요구를 하면서 다소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가 기존의 1,0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를 더 높여서 2,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를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측에선 경제, 산업, 통상 분야 장관들이 모두 다 미국과 협상에 뛰어든 상황에서 이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까지 이 경제계 인사들도 합심해서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시한 이번 협상안이 과연 미국에 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은 품목별 관세까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타겟은 의약품인데요. 다음 기사로 확인해 보시죠. 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오늘 새벽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할 관세 의약품은 15%보다도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동차와 철강에 이어서 이제 의약품 관세까지 현실화되자 우리 기업들도 발빠른 대응에 나섰는데요. 먼저 세트리온입니다. 7천억 원을 투자해서 미국의 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서정진 세트리온 그룹 회장은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것보다 인수가 나을 걸로 판단했다면서 10월 초 본계약을 추진한 뒤에 올해 안에는 해당 시설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SK 바이오팜 역시도 미국령의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미국의 생산 기지를 확보하게 되면 정말 관세 부과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주가에서 그닥 큰 영향은 지금 받고 있지 않는 건지 이에 대한 부분도 더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세 타격이 산업 전반을 휩쓴 가운데 유일한 사각지대 영역도 있습니다. 바로 조선인데요. 국내 조선사들의 2분기 성적표가 줄줄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중공업을 시작으로 어제는 한화오션이었고 또 오늘 내일 중으로는 HD선사들, 그 후에는 HJ중공업 같은 중견선사들도 실적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먼저 어제 한화오션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작년과 비교해봤을 땐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기뻤지만 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애매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 발표할 HD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각각 11%, 140% 넘길 걸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증권사들의 컨센서스가 맞는다면 조선 3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3,800억 원가량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80%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과연 한미 간 협상이 실적의 동력으로 더해질지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오늘장 투자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수요일 아침입니다.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벌써 주 중반인데요. D-Day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긴장감은 남다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포인트 두 분 어떻게 잡고 계실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37년 만에 큰 장이 왔다.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두 분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큰 장 계속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저는 이제 큰 장이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거 화면을 좀 캡처를 좀 해주시죠. 자, 화면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마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1981년도 때 보면은 그때 이제 지수가 91포인트였거든요. 91포인트였는데 1989년까지 1000포인트가 넘게 무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죠? 이때 91포인트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던 우리 코스피 지수가 1988년이 여러분들 올림픽 때였죠.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89년까지 무려 지수만 10.9배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종목들별로 저평가된 가치주들이 무려 10배, 10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지금 그때 같은 현실이 사실 이제 37년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하신 분이 많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랠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긴 합니다만 분명 우리나라 증시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8월 달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의 증시에 배팅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큰 장이 다시 도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한 지금부터 10년 동안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8월에 약간의 불확실성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어갈지언정 계속될 것이다, 이 흐름은 이라는 분석이었는데요.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걸립니다. 예. 일단 아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늦죠. 늦는 상황이고 뚜렷한 결과가 아직 못 나왔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근데 결과가 나오면은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바라던 바로 다른 나라들처럼 15% 정도에 그친다면 뭐 충격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거나 할 때 좀 충격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또 삼성 이재용 회장이 결국에는 관세 협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했다라는 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테슬라와의 수주 공시가 나온 상황에서 과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어떠한 또 딜을 할지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나올지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정부 측이 구윤철, 김정관, 여한구, 즉 우리 통상팀이죠. 협상팀이 미국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가졌다. 2시간 정도 면담을 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정말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들도 저희 매시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 역시나 우리 협상팀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어제와 사뭇 다른 결들이 포착돼서 이런 의미는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였는데 오늘 새벽에 기사를 보니까 1000억 달러 더했어요. 2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검토되고 있다. 1000억이 더 얹어졌다는 건 뭔가 협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이걸 여기서 감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네. 지금 일본과 EU 사례를 보면요. 계속 더 달라고 하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쪽에 좀 강하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그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이제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이런 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개방하길 원하고 있고 여기서 좀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선이라던가 지금 이재용 회장님도 가셨기 때문에 반도체라던가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잘 논의가 되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을 요구할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일본과 EU에 지금 요구한 것들에 본다면
우리나라에게도 좀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리된 자료 화면을 보니까 일본이랑 유럽연합도 당초에 가지고 왔던 카드보다 다 1,000억 달러가 플러스 돼서 협상이 된 것 같거든요. 2,000억 달러가 뭔가 협상이 지금 어그러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아니라 그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무쪼록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시장에 대한 어떤 압력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을 걸로 보시죠? 네, 일단 네.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좋습니다.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 쉽지가 않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품목별 관세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 의약품 관세를 발표할 것이고 이 관세는 최소 15%보다는 높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미국의 공장 인수를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고요. 또 이에 앞서서 SK바이오팜도 미국령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남은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약품은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다. 아니면 관세를 떠나서 약가 인하가 더 큰 문제다.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관세보다는 약가 인하가 조금 이제 문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앞에서 맨 앞에 이제 CG에서 보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유엔 통계 보고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수출 같은 경우는 미국이 943억 달러를 하고 있는데 수입을 2,126억 달러를 내서 거의 한 2배 이상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미 의약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시죠? 수출 주요국이 나오고 있는데 아일랜드가 원래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관세가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제약사와 많은 IT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 503억 2천억 달러가 미국으로 수입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9억 7천억 달러, 한 5조 한 6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위권 랭킹에 들어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영향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벌써 이제 한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의약품 관세를 200% 때리겠다라고 하니까 발빠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서정진 회장이 이미 정계를 은퇴를 했다가 작년부터 복귀를 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죠. 작년 한 해 동안도 그렇고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많은 계약을 따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무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 있는 제약업체, 공장을 인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7천억인데요. 현재 그 3개의 바이오 기업들이 입찰을 했다가 2개 기업은 떨어지고 서정진 회장의 셀트리온 기업이 낙점을 받았는데 8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원래 그 기간 동안에 계약 기간 동안에 엠바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인지를 발표가 안 났습니다만 10월 초 계약이 체결되면 그때부터 엠바고가 풀리면서 아마 발표가 날 겁니다. 또한 지금 이제 몇 개의 기업들이 더 있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에 지금 이제 공장을 준비해 놓고 현지에서 이 관세가 발효됨과 동시에 현지에서 이제 공장을 가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아직 미국 내 공장 인수나 미국 공장 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캐파 사이즈도 중국 기업을 넘어서 CDMO에서는 1등 기업으로 올라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 보면은 관세는 200%까지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까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조금 낮게 책정될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보험 수가나 약가의 인하이기 때문에 네. 그것만 잘 해결이 된다면 제약 바이오 업종도 아마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에 대한 압박을 주면 오리지널 의약품 수요가 늘어나지 시밀러 쪽은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럼 셀트리온은 지금 투자를 단행한 상황에서 주가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것까지 서정진 회장이 다 계산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차피 이제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약가 인하에 대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이 있습니다만 이미 그런 것까지 다 포석을 해서 지금 미국 공장을 진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영향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세 의약품까지 이제 목을 조여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유일한 희망이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조선이겠죠. 우리의 협상 지렛대이자 희망인 조선주들이 줄줄이 성적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나오션 예상대로 실적이 나왔는데 작년보다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괜찮다 싶었는데 전분기를 보니까 약간 애매했거든요. 근데 당장 오늘 내일 HD 선사들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중견 선사들도 발표가 됩니다. 실적과 또 협상에 대한 이슈, 이거 어떻게 중심을 잡으면 될까요? 사실 실적은 이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조선주들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좀 너무나 실망적인 수치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실적에 대해서 크게 하락이 나오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했던 우리나라 관세 협상 속에 지금 MRO라던가 LNG 운반선이 있냐 없냐가 앞으로 방향을 좀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지금 어제 노보노디스크가 21% 급락했고 일라이릴리도 거의 5% 이상 급락했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도 그렇고 이제 뭐 루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액면 병합 때문에 지금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미증시도 지금 빠질 종목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선 쪽으로 오늘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지금 실적도 실적이지만 결국에는 관세 협상의 핵심 포인트가 지금 조선이라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못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쇼크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동성화인텍 같은 이제 보냉제 관련 기업도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주들도 역시나 좀 시장이 만약에 좀 밀리더라도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그럼 고점에도 계속해서 담아갈 만한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네요. 네, 왜냐면은 지금 실적도 실적이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관세 협상에 대한 카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구체적인 안은 남아봐야 알겠지만 협상이 되더라도 LNG에 대한 부분, 일본과 나눠먹기가 아니라 우리가 단독적으로 들고 수 있는 부분이 얼만큼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섹터 점검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섹터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반도체 세트죠. 반도체와 소부장. 먼저 반도체는 양대장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지금 지원을 위해서 출국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테슬라와 파운드리 수주권이 퀄컴에 대한 수주 가능성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 7만 원은 안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이번 주에 빅테크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두 기업의 주가 매력도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두 종목이 다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지금 가격 대비 사실 지금 가격도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추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어제도 이제 반도체 관련 이슈에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 관련 이슈를 다루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8일이죠. 테슬라하고 이제 22조 7,600억 관련 계약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AI6인데 사실 AI4에서 테슬라와 계약을 체결해서 파운드리 쪽으로 잘 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AI5에서 TSMC의 뒤통수를 맞아서 그때 뺏겼죠. 그래서 삼성이 지금 보신 것처럼 어제도 나왔던 이제 아주 잘 CG 감독님이 만들어주신 내용인데 이게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우리 파운드리 업계에서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에 빨간색인데 48%밖에 50%도 안 되는 과점을 차지했던 TSMC의 파운드리 세계 점유율이 삼성의 19%에서 7.7%로 뚝 떨어지면서 삼성이 갖고 있는 포지션을 다 갖고 갔어요. 그래서 67% 넘게가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여태 AI5에서 뒤처진 이유가 수율이 안 나왔습니다.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이쪽 부분이 너무 적자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분산시켜가지고 빼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다행히도 수율이 잡혔고 이번에 테슬라가 AI6의 자율주행 차에 반도체를 쓰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반도체 수율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앵커에서 말씀하셨던
이 테슬라나 또는 퀄컴 같은 다른 기업들까지도 연계해서 파운드리 쪽을 계약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HBM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자다라는 것을 이미 인정을 받았고 특히 작년에 5세대 HBM인 HBM3하고 HBM3E가 제품을 독점 공급을 하면서 특히 작년 마켓쉐어를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에서 52.5%를 차지했습니다. 여기다가 내년부터 HDM 등 D램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인 M15X가 공장이 가동이 되는데 그게 앞으로 나올 HBM3나 또는 그 이후에 나올 HBM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양산 생산하기 위해서죠.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 금년 2분기 때 보니까 전체 매출의 40% 이상이 HBM 쪽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1년, 2년 사이에는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테슬라에 납품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잡히는 게 우선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계약 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납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1년 동안은 SK 하이닉스의 우상향할 수 있는 룸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 주가 매력도는 SK 하이닉스가 당분간은 좀 더 높다. 그러면 이번에 목요일 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지금 하나비전에 대한 것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겠네요. 네, 어제 유일하게 급등했잖아요. 하나비전도 이제 급등했던 네. 이유가 아마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2분기 실적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적자를 하고 있다가 턴 어라운드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한미반도체 하나비전도 적자를 내고 있다가 아마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런 관점에서 어저께 하나비전이 급등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분간은 SK 하이닉스에 한 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삼성전자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첫날에 파운드리 수주권이 나왔을 때보다 주가 탄력도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어제 뭐 두산 테스나도 2% 전일 급등한 거에 비하면 너무 약소한 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쉬어갈 때 우리가 이걸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정리를 잘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시장이 보는 소부장 포인트 어떤 초점에서 보면 되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삼성 파운드리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쪽 처음에 이슈 나왔을 때 급등이 나왔던 네. 그쪽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가온칩스라던가 AD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제 원익 IPS도 또 한번 급등이 나왔고 솔브레인도 지금 연일 급등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두 종목의 가장 큰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익과 솔브레인이요? 네, 솔브레인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원익 IPS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일러 공장 쪽에 이제 장비라던가 소부장 쪽이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그 후발주자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과거에 삼성전자가 동진세미캠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지분 투자했을 때 그때 랠리가 나왔던 거랑 약간 유사한 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약간 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핵심은 솔브레인이랑 원익 IPS랑 가장 공통점은 결국에는 노광공정, 그다음에 식각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그 소부장 기업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테일러 공장, 그러니까 즉 테슬라와 계약을 했던 그 파운드리 팹에서 돌아가는 쪽이 바로 테일러 공장이기 때문에 그쪽이랑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을 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에서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근데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대부분 보시면은 노광공정이랑 식각공정 쪽에 연결된 기업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테일러 공장 쪽으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원익 IPS, 솔브레인 같은 기업. 그리고 두 번째는 디자인하우스 안에서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로 두 가지 기준을 추려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관심주가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기업인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섹터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화장품과 원전인데, 원전은 세모를 주신 분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먼저 화장품부터 한번 볼까요?
목요일이죠. LG생활건강이랑 애경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 사실 화장품은 대형주보다는 또 중소형단의 메리트가 크지 않습니까? 이제 줄줄이 VT부터 나오게 되겠죠. 늘상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이 있을까요? 제가 원래 사실은 이제 APR을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어제 작가님이 APR 제외 딱 써놓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너무 얘기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콜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한국콜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사실 화장품 종목들이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거의 2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가 다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자, 2분기 실적을 예상치를 보니까 7,400에서 7,450억 정도.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13% 정도 성장한 수치, 매출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810억에서 838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15에서 17% 정도 상승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 실적 개선 요인이 뭔가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날이 덥지 않습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선케어 제품, 선블락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ODM을 많이 하고 있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ODM 제품들이 다 외국에 판매되고 있는데 외국에 판매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납품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증가에 대한 반사익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해외,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법인에서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익 개선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죠. 경영권 분쟁 이슈입니다. 지금 회장인 윤동환 회장과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과의 지분 싸움인데요. 특히 이제 지주사인 한국콜마 홀딩스하고 콜마 B&H에 관한 지분 이슈 때문에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윤 부회장이 윤 회장님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해서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줬던 주식을 다시 나한테 가져와라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실적 조언과 함께 지금 분쟁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원픽은 APR이고 그 다음 타자는 한국콜마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끝으로는 원전인데요. 원전은 요즘에 증권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 네. 확인하고 가야 한다. 한마디로 돌다리 좀 두드려봐야 된다라는 거고 길게 보면 문제 없다. 본부장님은 어디 쪽이세요? 저는 전자입니다. 확인하고 좀 가자. 그래서 약간 중간을 드렸고요. 사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뭐 그리고 BHI라던가 많은 분들이 기대감이 크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대장주라고 불리는 종목군들 외에 다른 종목군들은 지금 고점 대비 거의 절반 정도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근데 좀 보면은 결국에는 두산에너빌리티랑 BHI랑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가스터빈에 대한 매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버텨주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추가 원전에 대한 수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 기대감이 빠르게 식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결국에는 앞으로 성장성 이런 것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 추가 수주가 과연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의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BHI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결국에는 가스터빈과 관련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래서 S&T 에너지 같은 경우도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바로 상한가 갔었고요. 네. 그러면 이 가스터빈과 관련된 매출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실적이 잘 나오냐.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성과가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또 충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 가장 핵심은 원전은 지금 결국에는 수주가 나와야 된다. 이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상승 모멘텀은 사실 실적인데 지금 뭐 가스터빈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전을 쉬어갈 때 모아가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모아갈 때 신규 매수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고 보유자의 영역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랑 BHI가 무너지게 되면은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같이 또 추가 하락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두 종목이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좀 가격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요. 만약에 수주가 안 나올 경우에 이거에 대한 충격은
고스란히 고점에서 산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도 일단 수주가 나오는 흐름들 체크하시면서 네. 오히려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자의 입장에선 지금이 적기는 아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저희가 갖고 있는 한 발 어느 기업에다 투자를 하면 좋을지 오늘 관심주 한번 열어볼게요. FST, 달바 글로벌. 오, 이제 화장품 안에서 탑3가 나왔네요. 탑3가 나왔습니다. 원래 달바도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제 넘버 3가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냐 달바냐 왔다 갔다 했었는데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상장 이래 지금 이제 매출도 또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업종군들이 거의 대부분이 매출 영업이 신고가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91% 급등했던 1,400억 원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126% 급등했죠. 전년 대비. 그래서 397억 정도를 내고 있는데 달바 글로벌에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를 갖고 있는 이유는 일본하고 러시아, 특히 러시아에서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북미 지역도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 다른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중저가용이 많은데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약간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작할 때부터 달바 글로벌이 프리미엄 화장품 이미지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가격도 좀 비싸죠. 다른 화장품에 비해서. 자, 거기다가 온라인 채널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 달바 글로벌 매출이 조금 주춤했어요. 그때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SNS 마케팅을 계속했고 SNS 마케팅 덕분에 지금도 굉장히 젊은 MZ 세대들이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킨케어 제품을 기본으로 해서 달바 글로벌이 지금 매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신성장 동력으로 건강기능식품과 퍼스널 케어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만 매출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건강식뿐만이 아니라 퍼스널 케어까지 매출이 늘어난다면 달바 글로벌의 주가는 더 우상향할 룸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달바 선크림 저도 써보고 있는데 진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에 맞서는 기업은 FST입니다. 네. 파운드리 관련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 네, 삼성전자가 지분을 7% 정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파운드리 수율 개선의 가장 핵심은 노광 공정입니다. 지금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이 포토마스크 보호를 하기 위한 소재인 펠리클 사업을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강용 칠러 장비까지 좀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테일러 공장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도 지금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공급하는 거가 더 좋을 거예요. 그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원익 IPS라던가 솔브레인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한 기업들 이런 소부장 기업들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FST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조정을 이미 많이 받은 상태고 네. 이제 최근에 조금 하방 경직성 확보하고 좀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하다. 그러면 지금 뭐 현재 실적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앞으로 지금 테일러 공장에 대한 수혜를 받아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도 약간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약간 테마처럼 형성이 돼서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와의 계약 수주 그리고 미국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테일러 공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삼성전자가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그쪽으로 공급을 할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지금 미리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파운드리 안에선 노광 공정이 핀포인트다라는 핵심 잘 들어봤습니다. 소재와 부품 기업들 한번 추려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주호 본부장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